만약에 딱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5억 원이나 늘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바로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5월 9일 말 그대로 그들의 자산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데드라인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의 모든 기대를 그냥 잠재워 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연장됐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었던 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 던지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죠. 자, 그럼 이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주어졌던 마지막 세금 골든타임이 끝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적용받던 세금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본 세율에다가 20에서 3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내야 했고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도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없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봐줬던 거죠. 이제 그 마지막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는 상황이 더 명확해지죠. 2022년에 시작해서 몇 번 연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선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그런 관성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1월에 그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죠. 그리고 마침내 5월 9일 자정. 이 모든 혜택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계약한 날짜 기준이 아니에요. 잔금을 치른 날, 즉 모든 거래가 완료된 날짜 기준입니다. 5월 9일까지 모든 걸 끝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예 조치가 끝났을 때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닥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름하여 세금 폭탄의 실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최대 5억 원. 단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이만큼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표가 그 충격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3억 8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 집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5월 9일 이전에 팔면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세금이 약 5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뒤인 5월 10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는 세금이 9억 원을 훌쩍 넘어서 무려 3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훨씬 심각해요. 세금이 10억 6천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거의 5억 원에 육박합니다.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엄청 깎아주던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 중 하나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마금 시한 내에 어떻게든 파는 매도. 둘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 같은 가족에게 넘기는 증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그냥 다 끌어안고 버티는 보유입니다. 이 각각의 선택지에는 아주 뚜렷한 장단점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가장 적극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매도와 증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파는 건 낮은 세율로 이익을 확정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너도 나도 팔려고 몰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여는 당장의 양도세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집을 받는 자녀가 만만치 않은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같은 전략은 계산이 진짜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느 쪽도 쉬운 결정은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이 데드라인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날카롭게 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먼저 매물이 5희로 잠길 거다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우병탁 위원 같은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아무리 커져도 집주인들이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춰가면서까지 급하게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제값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팔고 버티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현장에서는 다주택자의 70에서 80%가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거라는 예측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골치 아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설령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여기서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몇 주가 걸리고요. 심지어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까지 생깁니다. 이러니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여서 아무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거래 절벽이 찾아올까요? 5월 9일이라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다주택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시장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